나는 올해 72이다. 사람들은 나이를 먹으면 세상 일이 다 보인다고 말한다. 하지만 나는 70이 넘어서야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 가장 무서운 사람은 낯선 사람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것. 내 이름은 박정수. 평생 작은 철물점을 하며 아내와 아들 하나를 키웠다. 가난했지만 부끄럽지는 않았다. 내 아들 민수는 내 인생의 전부였다. 아내와 나는 아들을 위해 정말 모든 것을 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가게 문을 열고 밤 10시가 되어서야 문을 닫았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가게는 단 하루도 쉬지 않았다. 그렇게 30년을 살았다. 그리고 아들은 서울에 있는 회사에 취직했다. 그날 나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아들이 결혼을 한다고 했다. 며느리 이름은 지연이었다. 처음 만났을 때 나는 조금 놀랐다. 너무 예뻤다. 그리고 너무 똑똑해 보였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내 마음 한쪽이 조금 불편했다. 왜 그런지 그때는 몰랐다. 며느리는 첫 인사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아버님,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말투도 공손했다. 웃는 얼굴도 밝았다. 하지만 그 눈빛이 조금 이상했다. 사람은 평생 장사를 하면 사람 보는 눈이 생긴다. 그 눈빛에는 정이 아니라 계산이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 생각을 그저 괜한 걱정이라고 생각했다. 결혼식 날 며느리는 눈물을 흘렸다. 아버님, 저 민수 씨 정말 사랑합니다. 나는 괜히 마음이 풀렸다. 그래, 행복하게 살아라. 나는 그 말을 하며 내 인생에서 가장 큰 결정을 했다. 바로 내 집을 아들에게 넘긴 것이었다. 아내가 말렸다. 여보, 집은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나는 웃으며 말했다. 우리 아들인데 뭐가 문제야. 그때는 몰랐다. 이 결정이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꿀 줄은. 결혼 후 며느리는 처음에는 정말 잘했다. 명절마다 전화를 했고 가끔 음식도 해왔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조금씩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다. 어느 날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버님, 나는 고개를 들었다. 왜 그러냐? 며느리는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다. 집 명의가 아직 아버님 앞으로 되어 있죠?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말했다. 그래. 그때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다. 요즘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아세요? 나는 그 말을 그저 가벼운 이야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몰랐다. 그날 그 질문이 내 인생의 비극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는 것을. 그때부터 며느리는 조금씩 그리고 아주 천천히 내 재산을 노리기 시작했다. 며느리가 처음으로 재산 이야기를 꺼낸 날 이후 나는 그 일을 크게 생각하지 않았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부동산 이야기를 가볍게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그냥 웃으며 넘겼다. 하지만 그 일이 다시 일어난 것은 그로부터 한 달쯤 지난 뒤였다. 그날은 일요일이었다. 아들과 며느리가 집에 왔다. 나는 아내와 함께 점심을 준비하고 있었다. 며느리는 밝은 얼굴로 말했다. 아버님, 요즘 집값 많이 오른 거 아세요?
나는 별 생각 없이 말했다. 그래? 그런가 보지. 며느리는 잠시 웃더니 갑자기 이렇게 말했다. 그래서 말인데요. 나는 젓가락을 들고 고개를 들었다. 집 명의를 민수 앞으로 바꾸는 게 좋지 않을까요? 순간 식탁 위 공기가 조금 조용해졌다. 아내가 잠깐 나를 바라봤다. 나는 천천히 말했다. 왜 그래야 하지? 며느리는 준비된 사람처럼 바로 말을 이어갔다. 세금 때문이에요. 요즘은 미리 증여하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생각했다. 틀린 말은 아니었다. 요즘은 그런 이야기가 많았다. 하지만 마음 한쪽이 조금 불편했다. 나는 아들을 바라봤다. 민수야, 너 생각은 어떠냐? 아들은 조금 머뭇거리다가 말했다. 아버지, 요즘은 다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 순간 내 마음이 조금 내려앉았다. 나는 아들을 한참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물었다. 이거 너 생각이냐? 아들은 눈을 피했다. 그리고 작게 말했다. 지연이 생각입니다. 그 말이 묘하게 내 가슴을 찔렀다. 나는 조용히 웃었다. 그래?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생각해보마. 며느리는 웃으며 말했다. 네 아버님, 천천히 생각하세요. 하지만 나는 그날 밤 잠을 잘 수 없었다. 아내가 내 옆에서 말했다. 여보, 나는 천장을 보며 말했다. 응.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집 넘기지 마요. 나는 아내를 바라봤다. 왜? 아내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말했다. 그 며느리, 눈이 무서워요. 나는 괜히 웃었다. 괜한 걱정이다. 하지만 내 마음도 편하지 않았다. 그리고 며칠 뒤 나는 정말 이상한 장면을 보게 되었다. 철물점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집 앞 골목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그냥 지나가려 했다. 하지만 며느리의 말이 귀에 들어왔다. 당신 아버지, 생각보다 고집이 세네. 나는 걸음을 멈췄다. 아들이 작게 말했다. 그래도 결국은 넘길 거야. 며느리가 웃었다. 그리고 내 인생에서 절대 잊지 못할 말을 했다. 조금만 기다리면 저 집은 우리 거야. 그 순간 내 심장이 천천히 내려앉았다. 나는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내 며느리는 단순히 집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며느리와 아들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된 그날 이후 나는 며칠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들에게도 며느리에게도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계속 같은 생각이 맴돌았다. 설마 우리 아들이 그럴 리가 없겠지. 나는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다. 하지만 며칠 뒤 그 희망은 천천히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이었다. 아들과 며느리가 또 집에 왔다. 며느리는 밝게 웃으며 말했다. 아버님, 오늘은 제가 음식해 왔어요. 나는 괜히 마음이 조금 흔들렸다. 내가 괜한 생각을 했나. 식탁에 음식이 놓였다. 며느리는 계속 웃고 있었다. 그리고 식사가 끝날 무렵 다시 그 이야기가 나왔다. 아버님, 나는 고개를 들었다.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친명의 이야기.
생각해 보셨어요? 나는 천천히 물었다. 왜 그렇게 급하냐? 며느리는 잠깐 웃더니 말했다. 급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바로 이렇게 덧붙였다. 그래도 미리 정리해 두는 게 좋잖아요. 나는 아들을 바라봤다. 민수야. 아들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아버지, 지연 말이 맞습니다. 그 순간 내 가슴이 조용히 내려앉았다. 나는 천천히 말했다. 내가 아직 살아있는데? 아들은 당황한 듯 말했다. 그게 아니라. 하지만 며느리가 말을 끊었다. 아버님, 그런 의미 아니에요. 그리고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어차피 나중에 민수 씨 거잖아요. 그 말이 이상하게도 내 가슴을 깊게 찔렀다. 나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다. 그래서? 며느리는 잠깐 머뭇거리다가 말했다. 집 명의를 지금 바꾸면 저희가 대출 받아서 아파트로 갈 수 있어요. 그 순간 나는 모든 것을 이해했다. 며느리가 원하는 것은 내 집이었다. 그리고 그 집을 담보로 자기 인생을 살고 싶었던 것이다. 나는 조용히 물었다. 그래서 내가 나가야 하냐? 순간 식탁 위 공기가 얼어붙었다. 아들이 당황했다. 아버지, 그런 뜻 아닙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조용히 말했다. 아버님, 그리고 웃으며 말했다. 요즘 요양원 좋은 데 많아요. 그 순간 내 심장이 멈춘 것 같았다.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나는 며느리를 한참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그래, 이제야 내 속마음을 알겠다.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아들을 바라봤다. 민수야. 아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나는 조용히 물었다. 너도 그 생각이냐? 그 순간 내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아들은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내 아들은 더 이상 내 편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이 싸움은 이제 가족이 아닌 전쟁이 되었다는 것을. 그날 이후 아들과 며느리는 집에 오지 않았다. 전화도 하지 않았다. 처음에는 조금 기다렸다. 그래도 우리 아들이니까 화가 나도 며칠 지나면 다시 찾아올 줄 알았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다.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여보, 나는 신문을 넘기며 대답했다. 응, 민수한테 전화해 볼까요?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하지 마. 괜히 자존심이 상했다. 그리고 마음속 어딘가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 먼저 연락하는 사람이 지는 거다. 그렇게 열흘이 지났다. 그리고 어느 날 밤 전화가 울렸다. 아들이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왜 그러냐? 아들의 목소리가 조금 딱딱했다. 아버지, 내가 먼저 전화했네. 나는 괜히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아들은 웃지 않았다. 아버지, 집 이야기 다시 해야겠습니다. 그 순간 내 가슴이 조금 싸늘해졌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그래, 언제 올 거냐? 아들은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내일
지연이랑 같이 가겠습니다. 다음 날 아들과 며느리가 집에 왔다. 며느리는 예전처럼 웃지 않았다. 표정이 조금 차가웠다. 우리는 거실에 앉았다.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먼저 말을 꺼낸 사람은 며느리였다. 아버님, 나는 조용히 바라봤다. 저희 아파트 계약하려고 합니다. 나는 천천히 물었다. 그래서? 며느리는 준비된 사람처럼 말했다. 그래서 집 명의가 필요합니다. 나는 아들을 바라봤다. 민수야.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아버지, 이번에 도와주십시오. 나는 조용히 웃었다. 그래서 내가 나가야 하냐? 며느리가 말했다. 아버님, 요즘 요양원 좋은 데 많습니다. 아내가 숨을 들이켰다. 나는 며느리를 한참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그래, 나가겠다. 순간 아들과 며느리의 눈이 조금 커졌다. 며느리는 생각보다 쉽게 풀린 상황에 잠깐 놀란 것 같았다. 정말이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아들은 조금 안도한 표정을 지었다. 며느리는 미소를 지었다. 아버님, 걱정하지 마세요. 좋은 요양원 알아보겠습니다. 나는 조용히 웃었다. 그래.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그래. 내가 나가마. 하지만 그때 나는 이미 다른 결정을 하고 있었다. 그날 밤 아내가 나에게 물었다. 여보, 정말 집 넘길 거예요? 나는 창문을 바라보며 말했다. 아니, 아내가 놀랐다. 그럼? 나는 조용히 말했다. 이 집 다른 사람 줄 거다. 아내가 숨을 멈췄다. 나는 천천히 말했다. 우리 아들한테는 단 한 푼도 안 준다. 그 순간 내 마음속에서 어떤 결심이 완전히 굳어졌다. 그리고 나는 아직 몰랐다. 이 결정이 우리 가족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시작이 될 줄은. 며느리와 아들이 집에서 돌아간 그날 밤 나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창밖에는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비치고 있었다. 나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한 걸까? 아들이 태어났던 날이 문득 떠올랐다. 작고 붉은 얼굴로 울던 아이. 나는 그 아이를 안고 이렇게 말했다. 아빠가 평생 지켜줄게. 그 약속을 나는 정말 지키려고 했다. 아들이 학교에 들어갈 때도, 대학교에 갈 때도, 취직을 할 때도 나는 늘 뒤에서 밀어줬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아들은 내 손을 놓고 다른 사람 손을 잡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작은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집 등기 서류가 있었다. 나는 그 서류를 한참 바라봤다. 그리고 작게 말했다. 그래, 이제 내가 지켜야지. 다음 날 아침 나는 철물점 문을 닫았다. 그리고 버스를 탔다. 도착한 곳은 시청 근처였다. 나는 한 건물 앞에서 잠시 멈췄다. 간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법률사무소. 나는 문을 열고 들어갔다. 젊은 변호사가 나를 맞았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나는 천천히 말했다. 재산 문제로 상담 좀 하려고 합니다. 변호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내 이야기를 천천히 시작했다. 며느리 이야기, 아들 이야기, 그리고
집 이야기. 변호사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듣고 있었다. 이야기가 끝나자 그는 조용히 말했다. 아버님, 지금 집 명의는 아버님 앞으로 되어 있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나는 조용히 물었다. 정말입니까? 변호사는 웃으며 말했다. 아버님이 원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집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 하지만 나는 그 자리에서 한 가지 더 물었다. 변호사님, 내가 이 집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도 있습니까? 변호사는 잠시 놀란 얼굴로 나를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가능합니다. 나는 조용히 웃었다.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하죠. 그날 나는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다. 그리고 며칠 뒤 아들에게 전화가 왔다. 아버지, 집 이야기 언제 정리할 겁니까? 나는 잠시 웃었다. 곧 하자. 아들은 조금 안심한 목소리였다. 정말입니까? 나는 천천히 말했다. 그래, 곧 정리해 주마.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아직 몰랐다. 내가 말한 그 정리가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라는 것을. 그리고 그날 이후 나는 조용히 준비를 계속했다. 아들에게 줄 유산이 아니라 아들에게서 지킬 유산을.